안녕하십니까? 이진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언제까지 효과 있는가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 관심사는 이렇게 접종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백신에 대한 효과를 알려면 잠깐 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돌기당 단백질 유전 물질을 우리 몸속에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물질이 세포 속에 투입이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나타나는 명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명찰 단백질을 스파이크 프로틴, 돌기 단백질 혹은 당 단백질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결국은 명찰입니다. 그래서 명찰을 딱 보여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가 이것은 이 물질이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훈련이 잘 되면 보통 2주 정도가 걸립니다. 1차 접종 그리고 2차 접종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주가 지나면 몸속에서 충분히 이것이 이물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알아볼 때 하는 반응이 바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항체가 이제 생기면 이 보초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그 바이러스의 그 전체나 일부가 몸속에 침투할 때 우리의 그 항체가 이것은 이물질이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갑을 탁 채웁니다. 그러면 수갑을 탁 채우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몸속으로 침입을 못하죠. 그래서 침입하지 못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면역체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명찰 단백질을 보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백신인데요. 그 백신이 지금 활발하게 접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신을 맞은 분들이 또 항체 검사를 해요. 근데 나는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안 나오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신의 효과를 보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침입하기 전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수갑 혹은 보초병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항체가 100%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또 항체가 혹시라도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또 다음 그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명찰 단백질을 알아보는 T임파구라는 그 림프구가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파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림프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B임파구는 항체를 만들고요. T임파구는 감염된 세포를 먹어치우거나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항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제 T임파구가 또 있기 때문에 침입한 그 바이러스를 세포 차원에서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임파구가 있고 T임파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군대가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는 또 바이러스를 없애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면역체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한 번도 그 보지 못하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또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몸속에서 세포 증식하듯이 바이러스가 증식하도록 하게 하는데 알아보니까 사전에 초전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효과가 얼만큼 지속되는지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머무르는지 그리고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이런 그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또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내용을 멋지게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수백 명 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논문입니다.
물론 논문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일반적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5% 정도의 통계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 논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또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러한 그 이론으로 백신이 뭐 가짜다. 백신 속에 무슨 이상한 추정 칩이 들어있다. 뭐 이런 이상한 그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시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똑같은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라도 그 인간적으로 평범하게 정말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상을 함께 이루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 면역력은 또 우리 몸속에 생기는 면역력은 면역 세포들의 기억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한번 이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봤으면 명찰을 알아보든지 이 바이러스의 일부를 한번 경험을 하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면역체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면 초전에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비림프구에서 만들어내는 항체는 세포 속으로 침입하기 이전에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수갑을 딱 채워서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T임파구는 어떤 그 바이러스는 보초병을 피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자체가 감염이 됐을 때 감염되고 병든 세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T임파구입니다. T림프구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B림프구나 또 P림프구는 기억세포, 이물질이라는 것을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세포들이 잘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또 쳐들어와도 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롭다는 것이 이제 같은 종류의 다른 그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과 종류가 자꾸 변하는 것과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이미 있었던 것은 차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침입한 그 같은 종류의 그 새로운 바이러스로 다시 노출이 됐을 때 쉽게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변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한번 접종을 받아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세포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자주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백신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그 발표된 논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8개월 정도까지 이 면역 세포들이 기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8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적은 수치도 있을 수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면은 한 1년 이상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거나 5개월 정도 기억을 못하고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러한 그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균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야기하면 B림프구는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을 때 1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억을 하고요. T림프구는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기억세포들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훨씬 더 확실하게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들고 T림프구가 기억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까지 생겨난 다양한 변이, 영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또 미국에 지금 그 3월 달이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걸릴 변이가 생겼는데 그 변이에 대응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백신들이 특별히 파이저나 모더나나 또 애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이러한
백신들이 여전히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자꾸 일어나면 백신의 효과가 완전히 무효화되는가 하는 질문인데 짧은 답은 NO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CDC 미국 질병센터의 그 연구 논문으로 보면은 마스크를 두 겹으로 겹친 사람이 여전히 훨씬 더 감염률이 적다 하는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겹으로 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N95나 N94와 같은 조금 강력한 마스크를 여전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험률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또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되는데 변이 때문에 백신이 무효화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독해졌는가? 독성이 더 강력해졌는가?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해졌고 전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치사율이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신과 여전히 안전 수칙,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는 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우리도 느슨하게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데 긴장을 완전히 풀지는 말고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긴장은 아니지만 적절한 보호 대책은 항상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 특별히 영국발 변종 때문에 지금 효능을 검증을 했는데 약간 감소는 됐지만은 여전히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진짜 한번 정말 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았는데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약하게 앓은 사람이나 증상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찝찝하기 때문에 맞겠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된통 심각하게 앓았다. 그렇게 호소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맞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앓고 난 지 2주가 지났다. 한 달이 지났는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맞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앓고 있다면은 지금 백신을 맞는 것보다 한 2주나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2주나 4주 전에 이미 완치가 됐다 하면은 맞아야 하는가, 맞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큰 질문인데 연구 결과로는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걸렸던 그 바이러스가 자꾸 변하면서 내 몸 자체에서 극복했던 것보다 조금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훈련을 받으면 몸의 면역력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으시면 내가 지금 면역체를 자연적으로 감염이 돼서 훈련한 거 더하기 추가적으로 백신을 통해서 또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특공대 면역체를 내가 강화시킬 수 있다, 훈련시킬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버리시고 백신을 꼭 맞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천연적으로 앓는 것보다 훨씬 더 훈련을 확실히 한다, 또 강하게 한다 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백신을 맞을 때 1회가 있고 2회가 있잖아요. 두 번째 백신을 맞을 때 후유증이 훨씬 더 심하다, 또 이 반응이 굉장히 심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 일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은 이부프로fen 종류, 미국에서는 아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데요. 아스피린이나 또 모트린, 애드빌 이런 것들이 소염제면서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염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면역체를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체가 훈련을 받는데 찬물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모트린이나 애드빌과 같은 종류의 소염제는 피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진통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세트아민오펜, 그 타일러놀을 2알 정도 1시간 전에 드시고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시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0대, 70대가 넘으셨으면 하루에 드시는 타일러놀이 3g 이상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알입니다. 2알씩 8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3번을 드시든지 1알씩 4번 정도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수칙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면역력을 훈련시키는데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진통이나 고열의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트아민오펜, 타일러놀 종류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부정적인 그러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고 굉장히 지금 걱정스럽고 우울증이 미국에는 한 40%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도도 된 바가 있는데요. 전쟁과 고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나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 밝은 그 부분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건강한 방법으로 또 건전한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